자, 네. 1번 주제. 정경심 멀쩡하게 검찰 출석. 영장 기각하면 전 국민 일어난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뭐 보셨죠, 여러분들? 네. 저도 뭐 화면 통해 봤습니다만은, 전 사실 이제 네. 물론 검찰 청사나 뭐 법원에 오면 이제 준비된 말겠습니다. 네. 뭐 검찰 조사에 성실히 뭐 답변하겠습니다. 네. 임하겠습니다. 또 이 법원 조사에 법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뭐 준비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건강 때문에 지난번 자기 네. 뭡니까 남편의 동생 건강 때문에 기각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혹시 삶이 뇌도 안 좋다고 뇌종하니까 머리 하나 두르고 이러고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어요. 또는 내릴 때 변호사 부축해가지고 특히 저도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한 법원의 계단이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거기 갈 때 뭐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혹여나 연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이제 호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야 저렇게 아픈 사람을 구속해? 라는 네. 연출을 할 것으로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당당하게 그것도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건 솔직했다.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솔직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건강하더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건강했어요. 네. 네, 그리고 페북에서 이런 말을 또 정경심이 그 와중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내 사진을 찍으면 특종 중에 특종이다. 그래서 특종을 기자들한테 하게 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좀 인심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저는 솔직히 정경심이 그동안에요. 자기 얼굴 안 드러내려고 온갖 특권이란 특권은 다 써가지고 남편 찬스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뭐더러 그렇게 하면서 여론을 악화시켰나? 어떤 점에서는 정경심이의 18명의 변호사들이 밥값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는 정경심 어떻게 네. 예상을 했냐면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정이처럼 머리 커튼 치고 막 이러고 나올 줄 네. 알았어요. 절대로 얼굴을 안 내세우려고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컨셉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차리고 나서 대학 교수고 나 배운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이 컨셉으로 바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가 지난 여름부터 네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온 국민이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말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내공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몇 개월 동안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얼굴 하나도 안 상했어요. 별로 그대로 예상했던 얼굴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진 통해서 얼굴 봤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그 정도 당했으면요 살이 쫙 빠져야 정상일 것 네. 같은데 그건 모르시는구나. 네. 뇌가 정경심을 아는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네. 자주 접했던 네. 사람들이 반쪽이 됐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 살이 많이 빠지긴 빠진 거예요. 그런가요? 원래 좀 이렇게 네, 네, 스타일이었다 네, 이러는데 네. 와 김수영님 말씀대로 저도 보니까 기자가 뭐 그동안에 네. 저기 거짓말 한 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공정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눈을 딱 지켜드는데 와 소름이 그냥 쫙 끼치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 아마도 이제 법정에서 이제 미니 법정이 열립니다. 영장 그렇습니다. 실질 심사가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요. 그래서 따지는데 이제 검찰과 공방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작하면 늘어지면 오늘 오후까지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근데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고 저는 이제 구속영장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도주의 네. 위험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주의 위험이야, 그건 없다고 봐요, 저도. 계속 7차례 검찰 수사에 응했으니까. 그럼 이제 증거인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증거인멸이 없고, 그런 도주의 위험도 없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구속영장 기각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들이 다 그럴 겁니다. 정경심도 풀어줬는데, 그렇죠. 정경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내가 증거인멸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범죄 혐의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사법 체계가 흔들려요. 사실 이번에는 사법부도 알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구속영장을 한다면, 이제 검찰도 이제 청구 못 합니다. 청구하려고 하면 되들 거 아닙니까? 못 해요.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에 떨어질 걸 보지만은, 하도 또 요즘 세상이 하수상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런데 구속영장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일찍 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25일, 26일 문재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우파들의, 우리 보수들의 집회입니다. 그러면 보수들이 아마 다 집에서 뛰쳐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렵고, 이제 조국 아웃이 아니라 문재인 아웃으로 완전히 불타오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이 생각보다는 일찍 쳐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하나는요. 어저께 문재인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아예 못 박아주지 않았습니까? 공정, 공정, 공정. 27번이나 공정이란 단어를 말하자면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요, 참 뻔뻔하고 정말 공정하고는 거리가 멀게 한 정권이긴 하지만 그렇게 공정하고 27차례 했는데, 만약에 공정하지 못하게 불공정하게 기각이 된다, 이러면은 진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기각시켜라, 뒤집어 엎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정경심의 이 혐의 같은 데서 정말 이제 놀라울 정도로 11가지가 혐의가 빼곡하게 들어찼다는 거. 저는 검찰이요, 18명 아니라 변호사를 정관료를 180명을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검찰이 쫀쫀하게 꼼꼼하게 이 구속영장의 문구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11가지 혐의가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큰 판사가 무슨 송모 판사가 네, 큰 송경호라고 뭐가 그러죠. 아니라면 네.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오늘 저녁에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유영철 실질 심사를 하면 오늘 오후까지 끌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판사가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시키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보통 한 저녁 10시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한 4시쯤에 나와요. 그런데 저는 뭐 늦게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판사가 고민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이미 또 판사는 이미 언론에 하도 보도 많이 됐기 그럼요. 때문에 이미 다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판사가요, 아침에 TV 봐요. 그래서 걸어온 거 다 봤을 겁니다. 건강 지장 없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문제가, 네. 지금 서초동에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판사한테 압력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판사 제대로 하는 압력 넣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형적인 진짜 찾기하시면 전형적인 홍위병들 아닙니까? 사령부를 점령하라, 법원을 점령하라, 지금. 그걸 또 동원하겠다는 정말 인간들.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네. 네, 뭐 답은 사실 이제 우리가 조국 문제는 좌와 뭐 진보 보수의 네.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상식과 비상식,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건 몰상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식이 있는 사회입니다.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뭐 아마 지금 이른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쪽 성향의 제가 이제 변호사들하고 어제 우연히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는데도 야, 그거 구속시킬 수밖에 없지. 그쪽 성향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나오면, 야, 그건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네. 아니 뭐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겠냐. 사실 카메라 안 찍히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네. 잘못된 거고, 뭐가 목격이 잘못한 거고, 그 사람 불러다 놓고 해보자 라고 나올 수 있는데, 찍힌 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뭐 별 문제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또 요즘 하도 이 부채 조사들 많습니다. 이야, 어디가 좋냐. 그런데 어찌됐든 정상적인 상황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라면은 발부되고 오늘부로 방배동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이제 옥바라지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기 SNS 하느라고 제대로 옥바라지도 안 할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네. 조사 받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네. 모르지요. 아니, 그래도 네. 저기 사식도 넣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면회도 가가지고, 네. 변호인하고 같이, 자기야 힘내. 자기가 나 짊어지고 간다며, 그 말만 믿어.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특히나 이 정경심의 이제 그 검찰 출석 앞으로의 이 과정을 보면은요, 제가 진짜 아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뭐 변호사마다 100%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 진짜 그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면은 네. 정경심이가 네. 자기 핸드폰하고 네. 그다음에 대포폰, 그다음에 노트북 이거 다 내놓고 승부를 벌이기 직전까지는 안 된다. 근데 네. 뭐 노트북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럼요. 거기에 아, 뭐 자신 있으면 내놓으면 되는데. 엄청난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아마 거기에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자료들, 뭐 아까 네. 문다에도 이제 조사하겠네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노트북도 우리가 네. 이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조국도 조사하고 소환하고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 버섯돌이님 말씀대로 100% 구속입니다. 네. 자, 여러분 구독 엄지척 꼭 눌러주시고요. 문재인 심판의 그날까지 저희 노란 딱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